comprehens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읽고 reading이지 한자로 하면 읽을 독자가 되는 거고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comprehension 이해를 하는 능력. 그러니까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 이해해서 그러니까 읽지는 못하는데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이제 영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기 슬쩍 앞에 갖다 놔주세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잘 읽고 잘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아주 깔끔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강좌는 이해하는 강좌라기보다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강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영어 문장을 스스로 그러니까 읽고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말로 옮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물론 어휘는 기본이야. 어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단어하고 단어가 결합되었을 때 어떠한 의미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문장을 읽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한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문법 강좌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이제 커다란 이제 문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알겠지? 뭐 그렇다고 뭐 고리타분한 문법 용어를 강요하거나 뭐 이해하지 못할 뭐 지루하고 고루한 강좌는 되지 않을 거야. 아무튼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알겠지? 이 강좌가 딱 끝날 때 스스로 문장을 읽을 때 깨끗하고 명확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보장할게요. 아우 어색해. 고1도 있다 얘기했었지? 고2도 있고 이제 예비고3이라고 합시다. 그래 예비고3이라고 하자.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좀 발전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잘 못 읽어. 이게 문제야. 시험장에 들어가서 첫 문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잘 읽히질 않아. 이걸 우리 수험생들은 붕 뜬다라고 표현을 하고 뭐 튕긴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치 연필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뭘까? 왜 결국은 그렇게 잘 읽히지 않으면 말이야 단어 몇 개 조합해서 그냥 이거겠지 하고 상상독해 때려 맞히잖아. 사실은 그게 상상독해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이게 왜 못 읽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영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다고? 그치? 그렇지 않아? 영어를 공부한 지가 이제 근 10년 정도 되어가, 너희들도. 근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읽지를 못할까? 말하고 듣는 건 둘째 치고. 문법 공부를 안 했을까? 아니지. 지금까지 너희를 가르쳐준 많은 영어 선생님들을 생각해봐.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줄잡아 한 20분 넘게 계실걸? 그렇지 않아요, 친구? 그치? 근데 왜 아직도 우리는 문법이 정리가 안 되는 걸까? 문장을 읽을 수 없는 걸까? 야, 이런 거야. 봐봐. 문법이라고 하는 지식이 약간 좀 이상한가? 이렇게 해볼까?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달라서 어순이 다르죠.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가 달라. 이 문법에 대한 지식이 흩어져 있어. 내가 분석하는 한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이거야. 뭔가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흩어져 있어. 이게 왜냐하면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1과에는 투부정사 나왔다가 내신 2과에는 명사들 나왔다가 뭔가의 체계 없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하고 나와. 체계가 없어. 그러니까 내신 준비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단어 그다음에 문장을 암기하고 체계적인 문법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여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면 이것에 상응하는 해결책을 이제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문법 지식의 어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이제 가르칠 내용이에요. 전반부에서 문법을 어떤 시스템 아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게 문제라면 흩어져 있는 걸 모으면 되지 않겠어?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GMAP이라고 하는 것은 grammar mapping이에요. 그러니까 매핑을 해서 정리를 하자. 선생님이 지금 계획하는 바 1강부터 한 8강, 9강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나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서 이 정리하는 작업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자, 보여줄게. 큰 종이가 있죠. 문법의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큰 종이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이게 이제 작년 GMAP의 수강생의 정리본이에요. 얘가 1등한 아이야. 뒤에도 있어요. 알겠지? 뭐 남학생들은 긴장할 필요 없어요. 뭐 남학생들은 글씨 잘 못 쓰는 거 내가 아니까 못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못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용만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게 이제 GMAP 강좌의 전통이야.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GMAP 대회를 할까 해요. 우리가 수는 많지 않지만 GMAP 대회를 한번 해볼까?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 해서 뭐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을 걸고, 제가 원래 학생들한테 아이스크림도 잘 사주지 않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GMAP을 정리할 때는 뭔가 사용심을 조장해서라도 뭔가의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전반부에는 상당히 쉬운 내용으로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문법 전반에 대한 정리하는 작업을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정리는 뭐 옛날에도 한 적이 있을 거야. 정리를 마친 다음에는 문장으로의 적용을 좀 해보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교재를 보면 10페이지, 11페이지, 뭐 13페이지, 뭐 쭉 이렇게 16페이지까지는 필기 공간이 들어가 있죠. 교재에 직접 판서를 받아 적으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은 예문까지 해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여기 이제 필기를 하고, 17페이지서부터 뒤에는 오늘 배우는 문법사항에 대한 선생님의 문법책에서 볼 수 있는 정리를 여기다 뒤에다가 해놨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복습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다양한 문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48페이지를 보세요. 영어 문장화 실험하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난 20년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영어 명언들이 있어. 뭐 스티브 잡스로부터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문법 사항과 문장에 대한 어순 감각을 여기에서 좀 적용시키자 이거지. 의미 있는 문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명언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20년 정도 책을 보면서 이렇게 모은 거니까 아마 쓸만한 내용일 거고, 복습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 그런 게 있어. 정리를 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반복을 하면 익숙해지는 거야. 언어적인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에 의한 익숙함에서 와요. 그러니까 왜 짧은 문장은 부드럽게 읽히고 긴 문장은 부드럽게 읽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익숙성의 부족이야. 짧은 문장은 익숙한 거지. 근데 긴 문장은 흩어져 있고 문법적인 지식이 아무튼 여러 가지 막 익숙하지 않은 요소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목표예요.
우리는 이제 문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익숙의 경지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문장으로 적용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했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복습을 할 거야. 복습을 해와 그러면 복습을 안 해. 그래서 같이 하자. 알겠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 지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와서 앉아 있으면 모든 걸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해줄 테니까. 아시겠죠?